만지지 마세요. 살 것도 아니면서. 그 순간을 목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사랑해왔던 여자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65년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 없는 우리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후회스러웠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2살이고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백화점에서 인사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6년째 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통하죠. 아마 제가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그런 성격은 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본받고 싶어 할 정도로요. 저희 아버지 박정호는 올해 68살이세요. 키가 크지는 않지만 늘 당당하게 걸어 다니시죠. 회색빛이 돈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시고 언제나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세요. 하지만 절대 화려하거나 비싼 옷은 입지 않으시죠. 준호야, 옷은 깨끗하면 되는 거지. 비쌀 필요는 없단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옷보다는 동네 상점에서 파는 소박한 옷들을 즐겨 입으세요. 하지만 그런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뭔가 특별한 품격이 있어요. 걸음걸이 하나 말씀 한마디에서도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느껴지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순자는 올해 65살이세요. 아버지보다 3살 어리시죠. 어머니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누구를 만나도 먼저 인사를 건네세요. 키는 작으시지만 언제나 꼿꼿하게 서 계시고 은근한 미소가 참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검소한 옷차림을 좋아하세요. 화려한 색깔보다는 베이지나 회색 같은 차분한 색상의 옷을 즐겨 입으시고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어머니만의 우아함이 있어요. 그냥 서 계시기만 해도 주변이 따뜻해지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금슬이 좋으세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시고 가끔은 백화점에도 함께 구경을 가세요. 준호야,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게 좋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재미가 있거든. 어머니가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특별히 무언가를 사러 가시는 건 아니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세요. 백화점을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요즘은 이런 것도 있구나. 저건 참 예쁘네. 하시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가끔 제가 아버지, 어머니, 뭔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답하세요. 아니다, 준호야, 우리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 그리고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게 좋단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저는 정말 보기 좋았어요. 나이가 드셔도 여전히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모습, 서로를 아끼며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부모님께서 백화점에서 돌아오시면 조금씩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유나를 만난 거예요. 최유나. 29살의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석 달 전 회사 워크숍에서였어요. 저희 백화점 8층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죠.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를 담당하는 베테랑 직원이었어요. 처음 유나를 봤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참 매력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팀 박준호 과장님이시죠? 저는 8층 명품관에서 근무하는 최유나입니다. 유나가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가 참 또렷하고 당당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고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유나는 정말 똑똑한 여자였어요. 일에 대한 전문성도 뛰어났고 대화할 때도 재치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저는 명품을 다루는 일이 정말 좋아요. 고급스러운 것들을 보고 만지고 그에 걸맞은 고객분들을 상대하는 게 제 적성에 맞거든요. 유나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정말 빛이 났어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유나는 외모나 브랜드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겉모습을 많이 보는 편이었고요. 준호 오빠, 사람은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제가 상대하는 고객분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라서 저도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거든요. 유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가끔은 너무 외적인 것만 중시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유나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명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준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먼저 고백을 했죠. 유나 씨,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그때 유나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나요. 네, 좋아요. 오빠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저의 마음을 받아준 거니까요. 그 후로 저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에는 데이트를 했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유나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유나는 저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명품과 브랜드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고 트렌드에도 민감했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유나의 가치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말이에요. 어느 날 저희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실수로 물을 엎지르셨어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말하면서 아주머니를 위로해 드렸는데 유나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는 너무 착해요.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유나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작은 차이들이 있었지만
저는 유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유나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래? 며칠 전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유나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럴까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검소하시고 소탈한 분들이야. 아마 유나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과는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거든. 그때 유나가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우리 부모님은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유나가 부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부모님이 유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유나와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부모님 사이에 이미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고 있었다는 걸요. 그 갈등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유나와 함께 회사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는 유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준호 오빠, 이 와인 정말 맛있네요. 유나가 와인잔을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유나의 얼굴이 더욱 우아해 보였죠. 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멋진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유나야, 나도 정말 행복해. 유나와 함께 있으면 매일이 특별한 것 같아.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유나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도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따뜻하고 신중한 남자는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유나가 제 인생의 운명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유나에게 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특히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에 대해서요. 유나야, 우리 부모님 이야기 좀 더 해도 될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신이 나서 부모님 자랑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지혜롭고 따뜻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훌륭하시거든. 길에서 만나는 할머니든 청소하시는 분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하세요. 제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사셨어. 나를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짜증을 내신 적이 없고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셨거든. 지금도 동네 어르신들이 편찮으시면 직접 음식을 해서 갖다 드리시고 그래.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훌륭한 분들의 아들이라는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와,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요. 그런데 오빠 부모님은 평소에 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유나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 부모님은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하셔.
특히 주말에는 산책도 하시고 백화점 구경도 자주 가세요. 우리가 일하는 그 백화점 말이야. 그 순간 유나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뭔가 긴장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백화점에요? 어느 층을 주로 가세요? 주로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시는 편이야. 명품관도 가시고 생활용품관도 가시고 그냥 구경하는 걸 좋아하셔서. 아, 그런데 최근에는 좀 이상해.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털어놓았어요. 요즘 부모님이 백화점에서 돌아오시면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어. 평소에는 백화점 가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유나가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요즘 백화점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저도 요즘 일이 많아서 고객 응대에 좀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때는 유나의 말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설마 그 말 속에 그런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죠. 유나야,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께 유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 정말 좋은 분들이시니까 유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나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좋아해 주실까요? 제가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사람의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거든. 오히려 유나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 더 좋아하실 거야. 그때 유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오빠, 그런데 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일하는 환경이 특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객분들을 외모나 옷차림으로 먼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유나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이해해. 하지만 일할 때와 평상시는 다르잖아. 유나도 평소에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유나가 살짝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사실 오래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보게 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냥 직업병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당연히 다가가서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아이가 없는데.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저는 유나도 함께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유나는 조금 떨어져서 서 있으면서 시계를 자꾸 보고 있었어요. 마치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를 도와드린 후 유나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래? 뭔가 급한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좀 늦은 것 같아서요. 유나의 대답이 뭔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희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서 자리를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청소를 담당하시는 김아주머니가 저희를 보시고는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준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아주머니는 정말 밝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시고 가끔은 제가 야근할 때 따뜻한 차도 타다 주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나가 제 팔을 살짝 당기며 말했어요. 오빠, 빨리 자리 찾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뭐가 어때서?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도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유나의 말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김아주머니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인데 왜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걸까요? 유나야, 아주머니도 우리와 똑같은 직장 동료야.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야?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미안해요. 유나가 급하게 사과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유나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유나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요즘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기뻐하셨어요. 어머, 정말? 어떤 아가씨인데? 유나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 명품관에서 일해요. 정말 똑똑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좋구나. 그런데 준호야,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보다는 마음씨를 봐야 한다.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마음씨가 좋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어. 네, 아버지. 유나는 마음씨도 좋아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유나의 작은 문제점들은 그냥 직업적 습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라. 우리도 만나보고 싶구나.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곧 모셔올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어요. 유나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부모님은 유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했거든요. 특히 유나의 그런 면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습관이나 계층을 나누는 듯한 태도가 부모님 앞에서도 나올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미 부모님과 유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꽃이 결국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거라는 거요. 그로부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목요일 오후 저는 인사팀 사무실에서 직원 평가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참 맑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침울해 들렸어요. 보통은 밝고 경쾌한 톤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뭔가 기운이 없으셨거든요. 어머니는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백화점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요즘 백화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원들이 바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백화점은 고객 서비스로 유명한 곳인데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납득이 안 갔거든요. 혹시 어떤 직원이 부모님께 불친절하게 했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고객 서비스 팀에 가서
최근에 고객 불만이 접수된 게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칭찬이 더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느끼신 그 불편함은 뭐였을까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그날 저녁 유나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퇴근 후 백화점 1층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유나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부모님이 평소에 어떤 루트로 백화점을 둘러보시는지 생각해 봤어요. 보통 1층 입구에서 시작해서 2층, 3층 생활용품을 보시고 그 다음에 8층 명품관까지 올라가시곤 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명품관의 예쁜 가방들을 보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물론 사시지는 않지만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유나가 근무하는 명품관에서 부모님이 불편함을 느끼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유나는 분명히 부모님께 친절하게 응대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유나가 모르는 척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유나와 함께 백화점을 나서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최근에 연세 드신 부부가 명품관에 오시는 걸 본 적이 있냐고요? 회색 스웨터를 입은 할아버지와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 말이에요. 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런 분들은 많이 오신다고 특별히 기억나는 분은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유나의 반응이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라면 더 자세히 물어보거나 관심을 보였을 텐데 그날은 빨리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근처 레스토랑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계속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유나의 그런 반응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식사를 하는 중에도 저는 부모님 생각이 계속 났어요. 특히 어머니의 침울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평생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과 밝은 목소리를 잃지 않으시는 어머니가 그런 목소리를 내신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유나는 평소처럼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고객이 비싼 가방을 사갔다는 얘기, 새로 들어온 제품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에 대한 얘기들이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유나는 항상 어떤 고객이라고 말할 때 그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을 먼저 묘사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싼 가방을 산 고객을 얘기할 때도 그분이 입고 온 옷, 들고 온 가방, 신고 온 신발까지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반대로 제품을 구경만 하고 간 고객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을 썼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뉘앙스상 그런 고객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도 유나에게는 그런 구경만 하고 가는 고객 중 하나였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유나는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설마 그런 식으로 대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유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정말로 그런 노부부를 본 기억이 없냐고요. 유나가 잠시 멈칫하더니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신은 하루에 수십 명의 고객을 상대하는데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요. 특히 구경만 하고 가는 분들은 더더욱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구경만 하고 가는 분들이라는 표현에서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그런 고객들을 하등하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나야, 그래도 고객은 고객이잖아. 구경만 해도 나쁠 건 없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오빠는 명품 매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진짜 고객과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은 확연히 달라요. 저희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살 의향도 없는 분들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거든요. 유나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이 그런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 범주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욱 그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유나의 그런 태도가 과연 옳은 건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혹시 그런 식으로 대우받으셨던 건 아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곧바로 8층 명품관으로 올라갔어요. 유나의 매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고객 응대를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멀리서 유나의 매장을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유나가 고객을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비싼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든 여성 고객에게는 정말 극진하게 대했어요. 의자까지 가져다 드리고 차까지 대접하면서 제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그 고객이 가방을 고르는 동안 내내 옆에서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온 고객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부부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는 제품 설명도 대충 했어요. 그 부부가 가방을 만져보려고 하자 유나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것도 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유나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유나의 다른 면을 말이에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백화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침울하셨어요. 처음에는 별일 없다고 하시더니 제가 계속 물어보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명품관에 가셨는데 어떤 젊은 여직원이 좀 불친절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방을 구경하려고 하는데 마치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다른 곳을 가보라고 했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직원이 유나였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씀을 듣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직원의 이름이 최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표를 보고 기억해 두셨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유나가,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께 그런 대우를 했다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유나와 만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나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계속 어머니의 상처받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직원이 정말 유나일까? 아니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8층 명품관에서 일하는 최유나라니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불안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유나가 우리 부모님께 차갑게 대하는 모습,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끝없이 반복됐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생겨 있었어요. 세수를 하면서도 계속 어제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보신 적 없는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8층으로 올라갔어요. 명품관 입구에 서서 유나의 매장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유나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객에 따라 태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1시간 정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유나가 어떤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명품백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고객들에게는 거의 허리를 구부릴 정도로 극진하게 대했어요. 반면 평범한 옷차림의 고객들에게는 건성으로 응대하거나 아예 다른 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가 가방을 구경하러 오셨을 때였어요. 그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는데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어요. 유나는 그 할머니가 다가오자 눈에 띄게 표정이 변했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는 했지만 제품 설명은 대충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역력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분명 이런 대우를 받으셨을 거라고요. 오후에 들어서서 저는 고객 서비스 팀에 가서 최근 명품관 관련 문의나 불만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불만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하시면서 넘어가려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심각했어요. 유나가 부모님을 대한 태도는 단순히 불친절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무시에 가까웠거든요. 어머니가 가방을 구경하려고 하시자 유나가 다른 층에 더 적당한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곳은 어머니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때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셨는데 젊은 직원에게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시니까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준호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구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눈에도 안 들어오나 봐. 아버지가 쓸쓸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누구에게나 존중받으며 사셨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고민이 됐어요. 유나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보시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정말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보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대답하셨어요.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기분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요. 출근해서 곧바로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유나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면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자니 유나가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렇다고 돌려서 말하자니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카페에서 유나를 만났을 때 유나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제 표정이 심각해 보였나 봐요. 저는 천천히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근에 부모님이 백화점에서 불쾌한 일을 겪으셨다고 혹시 유나가 아는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유나의 반응을 보니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급하게 모른다고 대답했거든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최근에 연세 드신 부부가 매장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때 유나가 갑자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냐고. 자신은 하루에 정말 많은 고객을 상대하는데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유나의 그런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요. 유나야, 솔직히 말해줘.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뭔가 불쾌한 일을 당하신 거 맞지?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유나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유나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유나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카페를 나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유나의 그런 반응, 부모님의 상처받은 표정,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국 8층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명품 매장 직원들에게 유나에 대해 물어봤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끼워 넣었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해주더라고요. 유나가 고객을 대할 때 좀 까다롭다고, 특히 구매력이 없어 보이는 고객들에게는 불친절하게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유나가,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부모님께 그런 대우를 했다는 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어머니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시고 웃음도 잃으신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유나가 부모님께 그런 짓을 했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인사팀에서 월말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 일 때문이었죠. 유나와는 그 후로 평소처럼 만나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제가 자꾸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니까 유나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받으신 상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3시쯤 저는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인사팀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득 8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째 계속 신경 쓰이던 그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했을 때 명품관은 평소처럼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가방들과 보석들,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의 직원들이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저는 유나의 매장 근처로 가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일 오후라서 그리 붐비지는 않았지만 몇몇 고객들이 제품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한 젊은 여성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고객은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유나가 정말 극진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의자까지 가져다 드리고 차까지 대접하면서 제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그런 유나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런 고객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유나의 매장에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검은색 니트에 회색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옷차림이 검소했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죠. 그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시면서 진열된 가방들을 구경하고 계셨어요. 유나가 젊은 고객과의 상담을 마치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건성으로 인사했고 할머니가 뭔가 질문하시려고 하자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제품들은 좀 비쌀 것 같은데요. 2층이나 1층에 더 적당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유나가 할머니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제가 있는 곳까지 들렸어요. 친절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했어요. 할머니가 당황하신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아, 그냥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구경은 자유지만 여기는 하이엔드 브랜드라서요. 할머님께서 찾으시는 스타일과는 좀 다를 것 같아서요.
유나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할머니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손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요. 아, 손녀분한테요? 그럼 더욱이 2층이나 3층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유나가 계속 할머니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우리 어머니가 겹쳐 보였거든요. 저는 매장으로 걸어가서 유나에게 말했어요. 유나야. 유나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가 나타나니까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오빠, 왜 여기에?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그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유나야, 할머니가 손녀분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나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여기 제품들은 좀 비싸서요. 그래도 할머니가 원하시면 설명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고객이시잖아.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유나에게는 지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희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젊은이들.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갈게요. 그리고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며 매장을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 유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오빠, 왜 그래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뿐인데. 현실적이라는 게 뭐야? 할머니도 엄연한 고객이잖아. 하지만 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진짜 구매 고객들에게 집중해야죠. 유나의 말을 들으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유나야, 사람을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 아닐까? 오빠는 이 일을 안 해봐서 몰라요. 명품 매장에서는 고객 분류가 필수예요. 안 그러면 일이 안 돼요. 유나가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오빠, 제발 이상론만 말하지 말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유나의 그런 태도를 보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알던 유나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유나가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게 뭐야? 돈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제 직업이라고요. 유나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주변 고객들이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느꼈어요. 유나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유나야, 우리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제가 조용히 말하고 매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유나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유나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유나는 계속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고 저는 점점 더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은 며칠 후에 벌어질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거였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목요일 오후, 저는 정말 운명적인 순간을 맞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백화점에 나왔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정말 예쁜 가방을 하나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딸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가방이 있다면서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부모님이 또 유나의 매장에 가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 유나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유나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그 모습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8층으로 향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미리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명품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발 부모님이 다른 매장에 가셨기를 바랐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가방이 유나 매장에 있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명품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유나의 매장 상황을 확인했어요. 유나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오시면 미리 가서 유나에게 말을 해두려고 했거든요. 10여 분 정도 지났을 때 명품관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스웨터를 입으신 아버지와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으신 어머니였어요. 두 분은 서로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오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뭔가 말씀하시면서 밝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며칠 전 우울해하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마 오늘은 기분 좋게 나들이를 나오신 모양이었어요. 여보, 저기 저 가방이에요. 우리 딸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가 유나의 매장에 진열된 한 가방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연한 갈색 가죽으로 만든 중간 크기의 핸드백이었는데 정말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네요. 색깔도 예쁘고 크기도 적당한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보러 가볼까요? 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두 분이 그렇게 화목하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는 급하게 유나의 매장으로 가려고 했어요. 미리 가서 유나에게 부모님이 오신다는 걸 알려드리고 정중하게 응대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생각보다 빨리 매장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뒤따라가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매장에 들어가시자 유나가 다가왔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번에는 유나가 어떻게 대할지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며칠 전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설마 또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지 하는 희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유나의 첫 반응부터 실망스러웠어요. 부모님을 보자마자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며칠 전 할머니를 대했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유나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부모님은 유나의 그런 표정을 모르시고 밝게 인사를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아까 보신 그 가방에 대해 물어보시자 유나가 대충 설명했어요. 제품의 특징이나 재질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고
가격만 언급하더라고요. 마치 부모님이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어머님, 이 제품은 좀 비싸요.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유나가 말하는 톤에서 부모님을 깔보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가격을 말할 때 일부러 더 강조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잠시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다시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한번 자세히 보고 싶어요. 딸에게 선물해주고 싶거든요. 딸분한테요? 그럼 더욱이 다른 매장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2층이나 3층에 더 많아요. 유나가 또다시 부모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그 가방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시며 손을 뻗어 만져보려고 하셨어요. 가방의 질감이나 무게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만지지 마세요. 유나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머니의 손이 가방에 닿기 직전의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유나가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 부모님에게 말이에요.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고객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봤고 어머니는 손을 뻗은 채로 굳어버리셨어요. 살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만지려고 하세요? 유나가 차가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당황하신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죄송해요. 그냥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요. 구경이요? 여기는 진지하게 구매하실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냥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층으로 가세요. 유나의 말이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마치 부모님을 쫓아내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우리가 그렇게 보이나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상처받은 기분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보신 적 없는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하지만 유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실제 구매 고객들에게 집중해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을 잃지 않으시던 우리 어머니가 한 젊은 여직원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매장으로 뛰어갔어요. 유나야, 뭐 하는 거야? 제가 큰 소리로 외치자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유나는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오빠, 왜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급하게 부모님께 다가가서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만졌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눈에 눈물을 머금고 계셨어요. 준호야, 너 왜 여기 있니? 아버지가 놀라신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유나야, 이분들이 누구신지 알아? 제가 유나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유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듯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야. 제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자 유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이 백화점 건물주이시기도 하고 그 순간 매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유나는 입을 벌린 채로 말을 잇지 못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오빠 농담이죠?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유나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이 아가씨가 내 여자친구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부모님과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유나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